엄마와 수수팥떡.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 신생아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100일이 되기 전에 질병으로 자식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을 무사히 넘기면 건강하게 잘 살아준 것을 기념하는 100일 잔치가 있었고,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이 되면 1년 동안 무병하게 무사히 넘긴 것을 축하하여 돌잔치를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이 있었다. 요즘은 생일에 케이크를 준비하지만 내가 아이들 키울 때는 수수팥떡이나 백설기 등으로 케이크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친정엄마는 손주들이 10살이 될 때까지 생일에는 수수팥떡을 먹여야 한다고 고집하셨다. 이유인즉 그 떡을 먹으면 애군이 나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시며 달력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손주들 생일을 챙기셨다. 9자식을 낳았지만 3살도 되기 전에 2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기혼이기도 하여서 자식들은 만류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며 받아들였다. 학교 앞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이 딸 생일이다. 한복을 즐겨 입으셨던 엄마는 옅은 소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분홍 보자기로 싼 수수팥떡이 담긴 소쿠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오셨다. 절룩거리는 다리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20여 분이나 걸어오셨는데도 환하게 웃으시며 손재주를 반기시던 모습.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달콤한 수수팥떡을 이웃 아이들과 엄마들을 불러다가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엄마. 수고와 정성으로 손주들을 사랑하시던 엄마가 더없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다. 4월의 손자 생일날은 아파트 앞 동산에 진달래가 만발할 때다. 화사한 분홍색 한복에 흰 고무신을 신고 달려드는 손주들을 껴안던 엄마의 모습. 지금도 어제일처럼 눈에 선하다. 손녀가 8살 되던 해 엄마가 미국으로 이민 가시게 되어 수수팥떡은 끝이 났지만 못내 아쉬워하시며 10살이 될 때까지는 잊지 말고 수수팥떡을 꼭 해주라고 당부하셨다. 애잔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엄마. 엄마의 고향은 남쪽 제주도 가기 전에 있는 아주 작은 섬 추자도이다. 7형제의 맏딸로 태어나서 물질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며 동생들을 무트로 보내어 공부시키느라 본인은 난 놓고 기억자다 모르는 문맹자가 되셨다. 이런 분이 어찌 선비 같은 아버지와 결혼하셨을까? 아버지의 고모 되시는 분이 살림 잘하고 참하다고 소문난 엄마를 섬으로 와서 직접 보고 아버지께 중매해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셨단다. 섬을 떠나 육지로 시집가는 것이 가장 선망이었던 섬촌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아버지 때문에 농사 짓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단다. 글 공부를 해보지 못한 엄마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야학에 나가서 겨우 이름만 쓸 줄 알게 되었지만 서울로 이사온 후 교회에 다니고부터는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서 고민이 되었단다. 어느 날 큰 종이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를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저녁마다 자식들에게 돌아가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니 드디어 성경과 찬송가도 어려움 없이 읽게 되셨다. 우리는 박수를 치며 축하해 드렸고 약간 창피하다고 하시면서도 엄마는 행복하게 웃으셨다. 내가 자랄 때 우리 집은 항상 10,000원이었다. 우리 식구 9명 외에 언제나 외부 식구 3-4명이 같이 살았다. 시골 군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 국회에서 일하셨고 6.25 전쟁 이후로는 큰 회사의 인사 담당으로 일하셨으니 고향 사람들의 취업은 물론이고 자식들을 서울 유학 보내려면 의뢰이 들러가는 임시 거처가 우리 집이었다. 나는 분비는 우리 집이 싫어 엄마에게 투정 부리면 사람 드나들 때가 제일 좋을 때란다고 하면서 귀찮은 내색을 전혀 안 하셨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여름 교복으로 치마를 입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엄마가 회색천을 겹겹이 누빈 긴 끈을 보이며 오늘 밤에 내 굵은 다리에 이것을 등에매고 자면 다리가 가늘어진다고 하면서 두 다리에 감아주셨다. 다음날 아침에 풀어보니 내 종아리는 회차리로 맞은 것처럼 뻘건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학교를 안 가겠다고 울며 엄마를 원망했지만 칠남매의 중간이라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있었는데 내 다리를 유심히 보았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흐뭇했다. 지금 생각해도 딸을 날씬하게 만들려는 엄마의 마음이 가슴에 촉촉히 젖어온다. 유난히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던 엄마가 이민 가서 3년 만에 서양식 엄마가 되어 오셨다. 예쁜 원피스에 구두까지 신고 핸드백까지 색깔 맞춰 모양을 내셨다. 향수 네임까지 은근히 풍기면서. 그런 엄마가 사랑스럽고 대견해 보였지만 절룩거리는 다리가 더 눈에 띄었다. 이민 가시기 전 한국에 사셨을 때 셋째 오빠 내외가 직장을 다니느라 엄마가 큰 손자를 돌보게 되었다. 그 나이 또래보다 체중이 무거운 손자를 유모차에 태워 마시를 간다고 나왔다가 약간 비탈길에서 유모차 손잡이를 놓치게 되었다. 굴러가는 유모차를 몸으로 막으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졌고 다행히 손자는 무사했지만 엄마는 무릎뼈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게 되셨다. 70이 넘어 암으로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느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자식들이 전화하면 나는 견딜만 하다. 이민 가서 고생하는 너희들이 힘들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아픔이나 힘듦은 언제나 뒤로 감추고 자식들 손주들의 안부가 먼저이셨다. 무섭고 강한 아버지 곁에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엄마지만 외유 내강의 본보기가 되셨다. 40이 넘은 손녀는 지금도 할머니의 수수바떡과 고운 한복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된 할머니의 수수바떡. 이 다음에 나는 우리 손주들의 마음속에 어떤 할머니로 기억될까?